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1 소비자의 권리와 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시죠. 소비자의 권리의 보호 노력인데요. 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 기업이나 기관에 비해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왜? 정보를 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소비자 권리다. 자,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많이 만들어지죠. 청소년이나 여자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보시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 관계 법령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요. 사업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경제생활은 소비자가 오늘날 소비자는 경제 주체의 하나이므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또한 많이 알아보고 정보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 같은 거 많이 알아보고 좀 소비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소비자의 권리의 보호를 보시면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의 권리에 보시면 장점은 판매자의 비용 절감 및 판매 지역 확대가 있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단점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경솔하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상품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상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운영도 하기도 하고 소비자 보호원도 운영하기도 하죠. 다음 페이지에 청약 철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입니다. 일정 기간 내, 영원히 아니에요.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도이고요. 밑에 줄 보시면은 밑으로 세 줄 내려가시면요. 청약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방문 판매의 경우 계약일부터 14일, 전자상거래는 7일, 하부거래는 7일, 1477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게 좋은 소비 패턴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제조물 책임과 리콜입니다. 리콜은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조물의 책임은 뭐냐면은 자, 읽어보시면 먼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나 유통 관여자 등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TV예요. TV가 갑자기 이게 잘 보고 있는데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해가지고 TV를 보고 있던 이제 앞에서 보던 갑과 을이라고 하죠. 뻥 해가지고 파편이 갑, 을에게 튄 거예요. 그래서 갑은 얼굴을 다치고 을은 뭐 손을 다쳤어요. 자, 이렇게 된 사태를 보시면요. 자, 먼저 이 TV가 왜 폭발을 했는가?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이라는 건요. 자기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인 같은 걸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TV가 폭발했을 경우에 TV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TV가 폭발했는지 갑이 알기는 너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TV가 폭발했고 그 파편이 나한테 튀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TV 제조사가 이 TV는 문제가 없음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입증 책임을 바꿔요. 근데 그걸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과실책임이라고 하지만 책에서는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증 책임이 변경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과실책임을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이게 아니고요. 제조물 책임 법에서 제조물 책임은요. 이 사람이 얼굴 다친 거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TV 자체가 문제가 있어. TV 값이죠. TV 값. TV 값은 TV를 판 사람한테 받는 거고 이 갑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TV 제조사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을 받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콜 제도를 보시죠. 리콜의 의미를 보시면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경환상품에 대해 사업자가 상품의 사업 결함을 스스로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수리 교환하는 데 조치인데요.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사태가 정확히 뭐냐면요. 폭스바겐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휘발유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환경 기준이 되게 엄격해요.
그걸 통과해야만 차를 팔 수가 있는 건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힘들대요.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 기술 자체가 힘든데 폭스바겐이 그걸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오염물질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치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짓 정보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받을 때는 배기 물질이 조금 나오다가 시험 테스트가 끝나고 운행할 때는 이만 뭐 몇십 배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린 거죠. 걸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리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리콜을 하게 돼가지고 결론은 이제 그 오염물질 나오는 장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리콜이 들어가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오염물질을 잡아주는 대신에 연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콜을 많이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런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폭스바겐 사태는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그 물건을 회수하는 게 리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차인데요. 해당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를 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원에 하면은 이제 권고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분쟁 조정위원회죠. 그리고 이 효과는 판결과 동일하다. 자,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느냐? 자, 한국소비자원에 들어가는 사건들은요. 제가 여기서 또한 2개월간 실습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들어오는 손해가 다 이런 거예요. 립스틱을 샀는데 립스틱이 어디가 나쁘다. 또는 립스틱 색깔이 다른 게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업자 쪽에서 안 바꿔주는 거예요. 안 바꿔주고 막 이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당신이 잘못 산 거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격이 막 10,000원, 20,000원 또는 막 5,000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거를 만약에 소송으로 한다. 아, 이건 진짜 국가의 그 재판 시스템에 대한 낭비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 낭비이기도 해요. 이런 절차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런 한국소비자원회 같은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빠릅니다.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하는 거 보면은 딱 불러서 당신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하고 딱 물어보고 네 하면 끝나요. 그렇게 끝나요. 끝나는 게 보니까 한 사건당 5분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어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게 등장했다. 이렇게 아시고 민사소송은요. 자,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는 재판 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돼요. 재판 청구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재판 청구권 위배라서 다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건 위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가능한 거고요. 물론 여기서 판결과 동일하다는 건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나 이의 있어 라고 하면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비자의 팔대 권리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리콜 제도가 제조자 측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자발적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제품을 조기에 회수하여 시정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영향을 받고 손해배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제품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리콜이 자주 됐다고 해서 그 제품이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리콜을 자주 하는 회사는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단행한 거다. 다른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결함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리콜 많은 회사는 좀 정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237페이지.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 것은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에서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 4가지 권리를 가지고 선언했다. 자, 1번.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해 팔에 상처를 입었다. 이거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한국소비자원이라고 써있죠, 위에. 자, 1번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요. 상담 및 분쟁 조정을 합니다.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건의는 할 수 있는데 4번 소비자 관계 법령 등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거는 의회가 하는 거죠. 국회가 하는 거죠. 4번은 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현명한 경제생활을 위한 소비자의 책무 및 지위가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보시죠.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보호에 객체 불가하다. 아니죠? 자 이거는 약간 뭐 상식적인 문제고요. 4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진술을 정리한 것은 저는 인터넷 쇼핑에서 구두를 주문했어요 했는데 환급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4번의 기억 언제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니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니은 사례와 달리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아니죠. 가능합니다. 디귿 하자가 없더라도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리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유리한 약정이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자 보호 법률이라는 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보호 수단보다 아니 그 보호의 정도보다 더 강한 보호가 있다면은 그걸 따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아요. 답은 5번이고 정답은 2번에서 5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가, 나 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유통 관여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한다. 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통지하고 제품을 수리 교환한다. 이거는 가는 제조물 책임이고요. 나는 리콜입니다. 가 1번 가 제도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자, 그다음에 2번 가에 의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때 과학수준은 결함이든지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3번 나 제도는 소비자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시행된다. 4번 나 제도의 조치를 위한 제조업자는 제품으로 결함이란 가 제도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5번 가와 나 내용은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제가 이거는 틀린 것으로 잘못 보고 오답을 체크한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으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22 근로자의 권리와 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근로계약과 노사협상이고요. 이 챕터에서는요 중요한 거는 근로 3권이에요. 근로 3권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면은 나머지 나올 문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근로계약과 노사협상, 근로권과 근로계약. 의미,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성격,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자, 242페이지 보면요. 그 노트에 근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하고 나와 있어요. 제 32조 읽어볼게요. 1장 모든 국민은 근로자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라기보다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추상적 권리라고 하거든요. 추상적 권리라고 하면은 이건 헌법이 법률을 만들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 헌법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의무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3번 근로권, 근로상권 부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죠. 자, 기억, 니은, 디귿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로계약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만 그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합의를 포함하며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내용 보시면 근로기준법을 어긴 계약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금액입니다. 어떤 매매 계약을 하든지 어떤 근로 계약을 하든지 어떤 간에 내가 그걸로 해서 얼마 정도의 급여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 계약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급이
자, 현재 2015년 기준으로는 6,030원이 기준입니다. 시간당. 2015년 기준으로. 근데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계약서에 뭐 쭉 가다가 마지막 뭐 특약으로 해가지고 시급 5,0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봤을 때 이 계약서에서 여러 내용이 있겠죠. 근무는 언제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이게 다 이 사람한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근로기준법인 6,030원인데 5,000원으로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시급 5,000원이 아니고 무조건 6,030원을 친다. 이게 이거의 의도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시간대로 다 근로를 하고 시급만 6,030원을 계산해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근로기준법의 기준이고요. 근로 3권을 보시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이 셋 중에 핵심은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위에 그 짧은 글씨 있죠. 공무원, 주요 방위 상업체 근로자는 근로 3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자, 공무원하고 방위산업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위산업체라는 건요, 군수 물자 같은 걸 만드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뭐 총알, 총 이런 걸 만드는 곳이죠.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했어요. 발발했는데 자 이제 엄청 빡세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 군수 물자 같은 거를. 근데 갑자기 이제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이 이 너무 일 많이 줘갖고 우리 미치겠어 일 못하겠다라고 갑자기 단결을 하는 거예요. 단결을 해가지고 파업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면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상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단결권 보시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단결할 수 있는 권리겠죠.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요,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주가 그러니까 부당한 뭔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쟁의하기 위해서 단결을 하는 거잖아요. 혼자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만들었으면 이제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섭을 할 수 없으면은 만드나 마나죠. 자, 교섭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로 조건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근데 교섭만 하면 뭐 어차피 사업자가 막 교섭을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보여주면 뭐 있어봤자잖아요. 교섭을 대충 해놓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단체 행동권은 뭘 할 수 있느냐? 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활동, 경영 관여 목적의 단체 활동이나 폭력 파괴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 사업자가 폐업이나 뭐 M&A라고 하죠. 기업 합병. 이런 걸 할 때는 자, 폐업과 기업 합병은 경영이죠, 경영주의 판단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쟁의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4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권리의 보호. 근로자의 주요 권리가 근로관계 종료에서는 퇴직과 해고가 있고요. 퇴직은 자유로운 의사고요.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죠. 그 다음에 임금과 근로시간. 이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입니다. 자, 임금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 협약으로 결정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 그 임금은 근로시간은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이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게 문제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은 근로기준법을 제시를 해주겠죠.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계약서는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 계약서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 뭐 법에는 얼마나 정해져 있는가? 이런 건 나오기 힘들죠. 암기하기가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근로자 권리의 보호 절차.
자,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고요. 부당 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 임금 체불, 노동부, 성희롱,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가장 많은 게요 임금 체불이에요. 자, 사업주가 체불을 해요 임금. 그러면요 근로자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동청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감독관이 나옵니다. 감독관이 나와서 수사를 해요. 자, 원래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과 검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특별수사관이라고 해요. 특별수사관.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만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수사한 건요 경찰의 수사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찰로 넘기죠. 그러면 검찰은 이제 기소, 불기소 똑같죠? 그 형사 절차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이쪽이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근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는 읽어보시고요. 외국인의 근로자 보호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와 외국이 동등하게 처우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번. 근로계약과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이다. 맞고요. 계약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주요 내용 맞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조건은 반드시 설명 작성해야 맞습니다. 5번.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휴일, 휴가를 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이게 명시돼 있어요. 휴일, 휴가. 꼭 줘야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내용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쟁의 행위. 자,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은 단체 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활동이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소는 안 된다. 아까 읽어본 내용입니다. 기억, 선거 부정을 규탄, 이건 정치적인 것이죠. 안 된다는 거죠. 니은, 자사 제품에 대한 불이행운동 가능합니다. 디귿, 평소와 달리 자기 능력이 절반, 이런 걸 보고 태업이라고 하죠. 태업도 가능합니다. 리얼, 사업 조직의 통폐합, 이거는 경영이죠. 이거에 대한 거는 안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입니다. 밑줄 친 기업부터 리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노력해야 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죠. 33번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번. 기업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맞습니다. 2번. 니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디귿은 3번. 디귿은 근로조건에 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단체로 사용자의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맞고요. 4번. 리을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관청에 관한 권리 맞습니다. 5번. 리을은 공무원이나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무런 제한 없이 아니죠.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기업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맞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할 아닙니다. 직접 지급이 원칙입니다. 리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유통 및 지급 수단으로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 형태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 4번 같은 경우가 그 내용이에요. 그 안에 내용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46페이지 5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자료에 밑줄 지은 기업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근로계약서고요. 쭉쭉 나와요. 자 4번은 근로시간, 5번은 휴일, 6번은 임금입니다. 1번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한 없이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제한 그 하에서 근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요. 나머지 3, 4, 5번은 맞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그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